안녕하세요. 위험물 기능사 위험물 안전관리법 중에서 지금 이제 이번 시간부터 취급수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좀 내용이 좀 많아서 좀 빨리빨리 했는데 지하 탱크 저장소, 이동 탱크 저장소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지하 탱크 저장소와 이동 탱크 저장소가 가장 밀접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주유 취급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취급소 정리를 하고 갈게요. 취급소는 2주 1판 기억하시죠? 2주 1판. 그래서 이송, 주유, 일반, 판매는 1224개다라고 해서 1종, 2종, 1종은 20배, 2종은 40배 이렇게 한 번에 암기를 하시고요. 주유 취급소란 일단 취급소란 위험물 제조 이외의 목적으로 하는 곳이죠. 자, 주유 취급소의 밑에는 뭐가 있느냐? 지하 탱크 저장소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지하 탱크 저장소가 있겠죠. 그 다음 주유소는 보면 비가 들어오면 안 돼요. 왜? 빗물에 의해서 기름을 넣을 때 자동차에 기름등이 들어가니까 뚜껑이 이렇게 씌웁니다. 요거를 캐노피라고 하죠. 캐노피란 3면 이상의 벽이 없는 구조로서 지붕이 있는 거예요. 4면이 벽이 없이 지붕만 있으니까 캐노피라고 하죠. 이런 곳에 자동차가 와서 기름을 넣고 가겠죠. 그럼 여기에 이러한 지하 탱크에다가 기름을 넣어주기 위한 탱크로리 차가 올 거예요. 그러면 탱크로리 차가 와서 기름을 이렇게 넣어주겠죠. 이거는 이동 탱크요. 이동 탱크 저장소. 그래서 지금 주유 취급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주유 취급소는 제일 먼저 주유 공지가 나와요. 공지예요, 공지. 빈 땅, 주유. 자, 이것도 단어에 대해서 좀 명칭 정리를 한번 하죠. 주유라는 거는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걸 주유.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것 이외의 것을 포괄적으로 하는 게 급유라고 합니다. 급유. 자동차에다 기름을 넣는 건 주유. 우리 집에 기름 보일러다. 그럼 기름 보일러에 기름통이 있겠죠. 이 기름통에다가 기름을 넣는 거는 주유가 아니고 그거는 급유라고 합니다. 주유 취급소니까 주유공지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주유공지란 기름을 넣는 공간 이외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 빈 땅을 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요거를 되게 헷갈려 하세요. 너비 15m 이상, 길이가 6m 이상. 너비는 15m 이상, 길이는 6m 이상. 이걸 또 길이가 15m 이상, 너비가 6m 이상이 같은 말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건 법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글자, 숫자가 바뀌거나 글자가 바뀌면 틀린 얘기예요. 여기서 말한 너비란 자, 요즘 땅을 위에서 본 겁니다. 도로일 거고요. 도로. 자동차가 이렇게 가겠죠. 자동차가 기름을 넣으려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름을 넣고 또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옆으로 길단 말이에요. 옆으로 기니까 이 자동차가 주유소에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갔다가 기름을 넣고 이렇게 나가는 거지. 주유 취급소가 이렇게 길다. 이렇게 길면은 자동차가 들어가서 공간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너비가 15m 이상, 길이는 5m 이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 주유 공지니까 기름 넣는 용도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두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공지의 바닥은 반드시 주유 지면보다 높게 하고 적당한 기울기에 배수구를 집어넣고 배수구의 맨 마지막엔 주유 설비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주유 취급소는 주로 석유류를 하는 거니까 유분리 장치를 설치하라. 그런데 이러한 주유 취급소에
다른 것을 겸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일부 인정해 준다. 주유 또는 등유나 경유 등을 채우기 위한 작업장이에요. 주로 이제 그 보일러 기름 같은 거, 보일러 기름통 가지고 가면 주유소에서 넣어주라면 넣어줍니다. 그러한 작업. 그거는 급유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포괄적으로 그냥 주유라는 개념으로 가능하게 한다. 그 다음에 주유소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 당연히 뭐 주유소의 본사 같은 것들 아니면은 사무소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점검, 간이 점검 하기 위한 정비소 있죠, 가보시면. 그 다음에 세차장 있죠. 그 다음에 지방 같은 데 가시다 보면 지방도로 옆에 주유소가 있고 주유소 바로 옆에 보면 편의점이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편의점들은 휴게 음식점이라고 합니다. 휴게 음식점은 음식을 조리하지 않고 거기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휴게 음식점입니다. 컵라면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전시장이라 그러면 자동차 용품 판매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시설. 그다음에 주유치구소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기름관 관리 없지만 자동차, 전기 자동차의 충전 시설 등은 주유치구소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외의 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근생으로서 뭐 학원이라든가 무슨 다중이용업소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요거만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급치구소에 설치할 수 있는 탱크, 주유치구소에는 주로 이제 지하 탱크를 주로 쓴다 그랬어요. 지하 탱크, 옥내 탱크, 그다음에 간이는 마찬가지로 3개 이하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동 탱크는 당연히 이제 상치 장소가 확보된 경우 탱크, 주유소 한쪽 규칙에 보면 탱크로 차가 항상 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뭐냐, 상치 장소로 허가를 받은 곳이에요. 그러한 이동 탱크. 주로 이제 지하 탱크를 많이 쓰겠죠. 주로 지하 탱크를 주로 쓸 겁니다. 주유원 간이 대기실이란 방금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도로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주유공지예요. 너비가 15, 길이가 6m 이상. 자동차가 이렇게 가다가 주유를 넣고 기름을 이렇게 갔겠죠. 이거 공지예요. 공지란 거는 아무것도 두면 안 된다. 그런데 기름 넣으러 가보시면 안에서 사람들이 사무실이 여기 있다. 사무실에서 쭉 뛰어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겨울에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들어오면 뛰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불편하다. 그래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공지이지만 뭐만 인정해 주겠다? 간이 대기실만. 누가? 주유원이. 사무실 등은 아니고요. 주유원이 간이 시설로 이렇게 부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기다리다가 손님이 오면 들어가는 일을 하는 간이 대기실을 인정해 주겠다. 이때 간이 대기실은 불연 재료로 해라. 그 다음에 바퀴가 부착되어지 아니한 고정식으로 해라. 바퀴가 부착되어 있으면 자동차가 툭 치면 얘가 굴러가가지고 주유구를 칠 수 있어요. 그래서 바퀴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고정식. 그 다음에 차량의 출입 및 주유 작업에 장애를 주지 않는, 해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라. 이때의 면적은 2.5 제곱미터 이하로 간소하게 해라. 그러니까 간이 대기실이겠죠. 다만 간이 대기실을 주유공지 또는 급유공지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때는 면적에 대한 규제 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면적 2.5의 고정식이다. 바퀴가 있다 없다. 바퀴는 없다. 이거 되게 헷갈려요. 바퀴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고정식이에요. 다음, 주유치구소 건축물의 구조. 주유치구소는 벽기, 바보지는 내와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벽기, 바보지, 내. 그 다음에 창, 출입구는 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로 된 물을 설치하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뭐가 이제 화두가 되는 거냐면, 제조소 등의 외벽의 출입구는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주유취급소에 사무소가 이렇게 있고, 주유구가 있으면 사무소에서 주유구를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어떠한 안전 조치라든가 유해 방지를 위해서 바깥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동 폐쇄시의 갑종 방화문이란 철문이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러한 사무실 등을 설치할 경우에 이러한 사무실 등의 창이나 출입구에는 망임유리나 강화유리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때 강화유리는 두께는 8mm 이상, 출입구는 12mm 이상의 두께의 강화유리, 방화유리가 아니고 강화유리예요. 강화유리. 그 다음에 건축물 중 사무실 그 밖에 화기를 사용하는 곳은 주유소와 인접해서 연결되어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보트분들은 안에서 유증기가 발생되니 이 유증기 또는 화재에 의해서 폭발력이 옆으로 번지니까 어떻게 해라. 높이 1m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유증기로 인한 창을 밀폐시켜라. 창을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높이 얼마? 지면으로부터 1m 이하의 부분에 창을 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러한 출입구나 또는 문턱의 높이는 얼마? 기본은 0.15m, 15cm 이상으로 해라. 그 다음에 출입구는 건물의 안에서 밖으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자동 폐쇄식일 것. 안에서 밖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야지 밖에 문제가 있을 때 안에서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뭔가 문제를 해결을 하겠죠. 자, 안에서 밖으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일 것. 그래서 주유취급소의 표지 및 게시판을 보시면 일단 주유취급소는 거의 대부분 다 제4류 위험물이겠죠. 제4류 위험물은 화기엄금, 화기엄금은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서 화기엄금을 표시하고요. 이러한 곳에 주유취급소에 탱크가 있다. 그 위험물 지하탱크 저장소라고 이제 지하탱크가 있으면 지하탱크 저장소라고 표시를 해주겠죠. 그 다음에 주유취급소에는 여기서 지금 빠져 있는데 요것이 있을 거예요. 주, 유, 중, 엔진 정지.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된 주유 중 엔진 정지라는 표지판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표시 게시판은 백색 바탕에 황색 문자로 합니다. 그 다음 이러한 주유취급소 맨유를 그 다음에 품명, 저장 품명은 무엇이냐. 제1석유로서 휘발유다. 최대 저장 수량, 저장량은 얼마이냐. 지정 수량의 배수는 얼마이냐.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은 무엇이냐라고 표시를 합니다. 물론 한 변의 기능 0.3, 다른 한 변의 0.6으로 해야겠죠. 그 다음에 주유취급소는 용량에 대한 규제가 있더라. 왜? 말씀드렸죠. 지하탱크 저장소는 용량 규제가 없는데 주유취급소는 용량 규제가 있더라. 주유취급소가 도심지에 들어와 있어요. 용량의 규제가 없으면 기름값이 쌀 때 엄청나게 많이 사들이겠죠. 그리고 지하에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기름값 오른다는 거 알면 그때 올려서 팔겠죠. 그러면은 위험한 거예요. 이건 그 사람의 매전 모색을 금지시키는 게 아니고 도심지 안에 있는 주유취급소에 기름량을 너무 많이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 위험해지니 제한을 두는 거예요. 제한을 어떻게 두냐? 요거는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자동차 점검소 등의 폐유, 윤활유 등에 저장한다. 그래서 폐유, 윤활유 얼마? 2,000리터. 그 다음에 1만 리터 이상의 등유 보일러입니다. 보일러 등의 기름을 접속하는 전용 탱크. 그 다음에 5만 리터 이하의 자동차의 주유. 그 다음에 5만 리터 이하의 급유. 근데 고속도로 가보시면 휴게소 길이가 좀 멀죠. 휴게소와 휴게소 거리가. 그러니까 고속도로는 주유취급소 용량을 일반 도로보다는 조금 더 많이 둬서
그리고 또 고속도로 휴게소는 주변에 인근 건축물들이 많이 없잖아요. 휴게소만 달랑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조금 좀 완화를 해주겠다. 얼마로? 6만으로. 그래서 고속도로는 6만. 그다음에 간이탱크 저장소는 3개까지 가능하다 했어요. 그래서 간이탱크 저장소 하나 용량은 600리터. 600리터로 3개까지. 자, 이거를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정리하냐? 자, 보일러 기름을 사러 기름통을 가지고 기름을 10,000원어치 삽니다. 어디? 주유소 가서. 그러니까 자동차를 가져가겠죠. 차를 끌고 갔더니 자동차에도 기름이 없더라. 그래서 50,000원어치 기름을 넣습니다. 그래서 합이 얼마가 된 거예요? 60,000원이 됐죠. 이렇게 기름을 넣었더니 폐유, 윤활유. 폐유나 윤활유는 뭐 생각하시냐면 엔진오일. 엔진오일을 교체하라고 엔진오일 할인권을 줬다. 얼마짜리? 2,000원 할인권을 줬다라고 단번에 암기를 하십시오. 소리 암기로 해서 보일러 기름 10,000원어치 넣으려고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었더니 기름이 없어서 50,000원어치 넣고 그다음에 2,000원짜리 엔진오일 할인권을 받아왔다. 그 다음 간이 저장 탱크는 600리터짜리를 3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 용량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 주유 설비. 고정 주유 설비는 우선 주유소에서 이제 기름을 넣어주는데 분당 토출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최대 토출량. 분당이에요, 분당. 분당 토출량. 그래서 석유, 일석유는 휘발유밖에 없을 겁니다. 주로 이제 주유소에서 파는 거예요. 휘발유는 50. 이것도 좀 헷갈려요. 그래서 암기하실 때 이등경의 초테스라고 그랬죠. 2등경 해서 등유 80, 경유 180 암기하셔야 돼요. 휘발유 50, 등유 180, 경유 180. 그 다음에 급유, 고정 급유는 300. 근데 이동 탱크는요. 이동 탱크의 급유는 얼마나 했어요? 200. 요거 숫자 좀 기억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휘발유 50, 등유 80, 경유 180, 급유 300인데 이동 탱크의 급유는 200이다. 자, 고정 주유 설비 또는 고정 급유 설비 주유관의 길이는 5m. 이동 탱크 저장소의 주유 급유 길이는 50m. 그 다음에 고정 주유 설비라고 하면 여러분들 주유소 가셔서 뭐 흔히 말하는 총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유소 총 길이가 5m라는 얘기고, 여기 현수식이다라고 나오는 거는 주유소를 가보시면 이렇게 선이 하나가 내려온 게 있을 거예요. 그 선을 잡고 내리면 주유구가 하나씩 내려오죠. 그런 거 이제 공간이 협소하거나 아니면 자동차 통행에 방해가 되는 주유구가 있다 그러면 이제 위에다가 그래서 지면이면 이렇게 손잡이를 하나 잡고요. 얘를 쭉 내리면 주유구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반경으로 얼마? 3m. 얘가 땅에 걸리면 주유구가 보통 앞쪽이 금속재질이죠. 금속재질이 바닥에 닿으면 정전기 발생이 해서 화재로 갈 수 있으니 지면으로부터는 얼마? 50cm. 즉 0.5m. 그래서 현수식일 때는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까지 내려오는 거. 0.5m, 표현이 그러네요. 이상 부분에만, 지면부터 0.5m 이상의 부분까지만 내려와라. 그 다음에 반경은 3m예요. 반경이 3m, 여기가 3m, 여기가 3m. 반경이니까. 그래서 현수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정 주유 설비, 고정 급유 설비. 이 부분은 좀 내용을 좀 보실게. 자, 도로가 있으면, 도로가 있고, 주유공지예요. 자동차가 이렇게, 이게 인도, 여기가 차도, 이렇게 들어갔다가 기름 넣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 주유구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여기도 주유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밑에 이 주유구와 주유구 사이
또는 주유구와 이 대지 경계선, 도로 경계선까지의 사이입니다. 자, 그래서 도로 경계선까지는 인도와 차도도 마찬가지, 인도도 도로예요. 그러니까 도로 경계선까지는 얼마를 띄어라? 4m 이상 띄어라. 그래야 기름이 유출되던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4m 이상의 도로 경계선까지 띄우고요. 그 다음에 고정 급유 설비, 고정 주유 설비 또는 주유구, 급유구와 상호 간의 거리는 4m 이상. 4m 이상 띄우라는 얘기예요. 4m, 4m, 4m가 되겠죠. 근데 부지 경계선, 도로가 아닌 부지 경계선, 이 옆에 건물이 또 다른 건물이 있겠죠. 그럼 이게 부지 경계선일 거예요. 이러한 부지 경계선 담, 여기 이렇게 담이 있다. 그럼 이러한 담 또는 건축물이 있다. 그럼 건축물까지는 얼마? 2m 이상. 다만 계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을 띄어라라는 얘기죠. 1m 이상을 이격해라. 이제 급유예요, 급유. 고정 주유는 자동차가 와서 넣고 가는 게 주유고요. 급유는 탱크로리 같은 게 와서 거기다 넣어주겠죠. 그러니까 일정 공간에 안쪽에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규정은 똑같이 가요. 도로 경계선 4m, 고정 주유 설비, 고정 급유 설비 상호 간의 거리는 다 4m. 다만 여기 보시면 부지 경계선 담. 주유소 가 보시면 탱크로리 차가 기름을 넣을 때 보면 일반 자동차와는 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으로 쭉 깊이 넣죠. 그러니까 부지 경계선 담까지는 얼마? 1m 이상. 다만 근처에 건축물 있다. 나는 다른 건축물 있다. 그럼 건축물하고는 좀 거리를 좀 띄어라. 건축물의 벽까지는 2m 이상의 거리를 띄어라. 다만 계구부가 없으면 1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담에 대한 규정, 규정 설명 다시 드릴 거고요. 자동차의 점검, 정비를 위한 거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m, 즉 정비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2m. 고정 주유 설비로부터 4m 이상 이격해라. 세차, 세정을 위한 것은 증기세차와 증기세차 이외의 것이 있는데 시험 문제 나오면요. 그냥 4m로 보십시오. 이거 일일이 다 암기하시면 나중에 오히려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주유와 급유부터 보시죠. 주유, 급유, 도로 경계선 또는 주유 또는 급유 상호간 4m예요. 모르시면 4m로 가십시오. 대부분 4m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인근 건축물의 벽으로부터는 2m. 건축물의 벽으로부터. 근데 이 벽에 계구부가 없다. 계구부가 없는 벽이다. 그러면 1m. 그런데 주유는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m라고 했고 급유는 1m라고 했어요. 그래서 2m와 1m가 있으니까요. 4m가 주로 대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정 주유 설비와 점검 또는 세차장 4m 이상. 4m 이상으로 암기를 하시고 벽 또는 담 이런 말이 나오면 2m, 예외 조건이 1m가 들어간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벽 또는 담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주유소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담을 싸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담이겠죠, 담. 밑에 담의 높이는 얼마? 2m 이상. 그다음에 연수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로서 2m 이상으로서 담에 계구부를 만들면 안 된다. 계구부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구부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방화산 유효한 구조의 유리를 부착 가능하다. 이 부분은 여기 뒤에 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담 또는 벽인데 요거를 조금 좀 이해할 수 있게끔 3차원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코너에 있는 곳으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기 담일 거예요. 담 높이는 얼마요? 2m 이상. 계구부가 없어요.
계보가 없는 벽으로서 완전히 막아져 있죠. 주변의 건축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럼 여기는 인도일 거고요. 여기는 차도일 거예요. 그러면 차가 기름을 넣으려고 이렇게 들어와서 기름을 넣고 이렇게 가겠죠. 뭐 여긴 주유구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러면 언제 위험하냐? 오히려 이 담을 2m 이상 쌓았다는 얘기는 이 담은 안전을 위해서 쌓은 거예요. 왜? 지나가는 사람 또는 인근 건축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담을 2m 이상 쌓았다는 얘기인데, 벽을 2m 이상 쌓았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담을 쌓으면 여기 인도로 사람이 지나가고 있죠.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차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어떤 피해가 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또 여기서도 차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코너니까. 코너가 이렇게 들어와서 기름 넣고 이렇게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부분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담 때문에. 그래서 이 담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고 싶다. 그리고 이 부분을 유리로 넣고 싶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담이 있으면 이 부분을 유리로 하고 싶다. 이게 유리니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인을 보호할 수도 있고 안전자가 운전을 좀 안전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 높이입니다. 요 높이. 요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얼마? 70cm 이상. 그 다음에 이 유리판의 하나의 유리판의 길이는 2m 이하. 전체 벽면적의 10분의 2 이하. 로서 유리를 하는데, 이 유리는 방아산 유효한 담과 같은 성능이 있어야 돼요.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리에 대한 구조를 보시면 방아산 유효한 구조의 유리를 부착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유리 부착 위치. 물론 주입구, 주유, 고정, 급유 설비로는 얼마 이격거리 4m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유리를 부착할 수 있다. 이때 유리는 부착을 하되 지면으로부터 70cm 이하를 초과하는 부분, 즉 70cm 이하는 유리를 설치하면 안 된다. 70cm를 초과하는 부분에 유리를 부착할 수 있고, 하나의 유리판의 길이는 2m 이내로 해라. 이때 유리판의 테두리는 금속재의 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시켜라. 그래서 유리를 설치할 때는 금속재의 테두리로서 견고하게 고정을 시키고, 유리의 구조는 접합유리로서 비차율 30분 이상의 방화 성능이 인정될 것. 자, 여기서는 방화 성능이라고 했어요. 그냥 일반 사무실의 유리는 강화고요. 강화유리. 여기는 접합유리로 비차율 30분 이상의 방화 성능이 있을 것. 이때 유리의 부착 범위는 전체 벽 또는 담 길이의 얼마?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그래서 이게 종종 나옵니다. 실기시험에. 다음 거 보시죠. 자, 캐노피. 캐노피란 이렇게 지면이 있으면 기둥만 세운다.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기둥에다가 이렇게 뚜껑을 씌운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하 탱크에서 기름을 올려서 이렇게 해서 어디 현수식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현수식. 이렇게 현수식이 있을 때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캐노피의 설치 기준, 배관이 캐노피 내부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배관이 현수식 같은 것이 있어서 배관이 캐노피 내부를 통과하는 곳은 점검구를 설치해라. 점검구. 이 배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다만 캐노피 외부에서 점검이 곤란한 장소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배관이 새지 않도록, 접합 부분이 계속 새니까 이 접합 부분 없이 완전 용접을 해라. 용접 이음으로 하면 점검구가 외부의 점검이 곤란한 경우에는 용접 이음으로 해라.
그 다음에 캐노피 외부의 배관이 일광열, 햇빛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경우는 뭐로 이 배관에는 뭐로 단열재로 피복해라, 감싸줘라. 이렇게 해서 캐노피에 대한 기준 보겠습니다.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예요. 펌프실, 이러한 주요 취급소에 펌프실이 있더라. 이러한 펌프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펌프실의 바닥 높이. 바닥 높이가 바닥 턱이 0.1m 이상이라는 거예요. 뭐가? 주요 취급소가. 취급소는 0.1m 이상 생각하시면 돼요. 주요 취급소 펌프실 턱 높이, 판매 취급소의 배합실의 턱 높이 다 0.1m 이상. 중요합니다. 펌프실. 뭐 일반적인 제조소 등에 대한 규정으로 보시면 돼요. 바닥은 불침 재료에 적당한 경사의 지비 설비를 해라. 채광 설비, 조명 설비, 환기 설비 등등을 해라. 가연성 증기가 체류할 때는 환기 설비 말고 배출 설비를 해라. 70도씨 미만. 그 다음에 고정 주유 설비, 고정 급유 설비 중 펌프 기르기를 호스 기기와 분류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출입구를 공지 또는 급유공지 곱하되 뭐 여기 보시면 자동 폐쇄시 갑종 방화문을 하라.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또 외부에 연결되는 부분은 갑종 방화문을 해라. 자, 펌프실의 표지. 펌프실의 표지는 위험물 펌프실이라고 해주고 한 변의 길이 0.3, 다른 한 변이 0.6. 다만 펌프실이라는 표지는 언제 하냐? 21도씨 미만인 곳에 주입구 표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표지의 색상은 백색 바탕에 흑색 문짝으로 하되 여기 턱을 얼마로 해라? 0.1m 이상. 탱크 주유 취급소에 펌프실은 0.1m 이상의 턱을 설치해라. 주유 취급소의 특례 기준.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 적용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항공기, 선박, 철도, 궤도였어요. 그죠? 하지만 주유 취급소로 사용하는 철도, 선박, 항공기, 궤도 다 해당이 되더라. 이건 특례 기준에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고속도로 특례 규정이 하나 있고요. 자가용, 내가 내 집에서 쓰려고 주유 취급소 할 수 있다. 아니 뭐 우리 회사에서 쓰는 거 전용으로 할 수 있다. 자가용 주유 취급소.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많이 생기는 게 셀프 주유소죠. 여기서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셀프용 주유 취급소를 좀 하겠습니다. 셀프용이란 손님이 직접 주유구를 넣는 거죠. 그래서 주유 호스에 대한 부분. 호스는 200kg 중 이하의 하중에서 이탈,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뭐 기름을 넣다가 자동차가 갑자기 출발하다가 하면 하중, 그러니까 그 이하의 하중에서 이탈해라, 분리되라. 그 다음에 분리되는 순간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아라. 그 다음에 자동차 등에 연료가 가득 찰 경우 자동으로 정지시켜라. 셀프니까 전문가가 넣는 기름을 넣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넣어줘라. 그리고 주유량의 상한이 있습니다. 셀프의 주유량 상한은 일단 시간 4분 이하의 휘발유는 100, 4분 이하의 경유는 200입니다. 셀프 주유예요. 셀프 주유. 시간은 4분에 휘발유가 100, 경유가 200. 이제 셀프 급유예요. 급유. 급유는 시간은 6분에 뭐 휘발유다 등유다 구별 없이 100. 6분의 100이에요. 그래서 고정 급유 설비와 고정 주유 설비에 대한 시간 기준 좀 잘 봐주시고요. 판매 취급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판매 취급소 하면 좀 생소하실 텐데 판매 취급소는 우리 주택가에도 있어요. 가장 많이 보이시는 게 페인트 가게. 페인트 가게가 좀 크다 그러면 그 페인트 가게에서 배합실이 별도로 있어요. 뭐냐면 색상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 배합실에 가시면 이제 페인트 백색에다가 흑색을 한 방울 떨어뜨려도 회색, 거기가 약간 청색을 넣으면 또 쥐색 이렇게 색깔 배합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색깔 배합을 하는 곳을 배합실. 그게 일정 규모가 되니까 취급소
판매 취급소를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주일 동안 1224개를 판매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가장 먼저 요거 구별을 하셔야 돼요. 1종은 20배 이하, 2종은 40배 이하. 판매 취급소. 판매 취급소 가장 중요한 거는 배합실입니다. 예, 위험물을 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급소죠. 예. 바닥 면적 6에 15. 너비 15, 길이 6. 그거 뒤집은 숫자입니다. 6에 15. 바닥 면적은 최소 6에서 최대 15까지 해라. 6 이상 15 이하로 해라. 내와 구조 불연 재료로 된 벽으로 반드시 구획을 하되 이때 바닥은 불치문 재료에 적당한 경사에 지비 설비를 설치하고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시계, 갑종 방화문, 건축물 중에서 이제 배합실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배합실에 대한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때 출입구 문턱의 높이에 대한 규정이 있죠. 출입구의 문턱은 중요하다 그랬어요. 0.1m 이상. 그래서 주유 취급소 펌프실이 0.1m, 판매 취급소 배합실이 0.1m. 여기는 왜 0.1m냐면 보세요. 이렇게 판매 취급소잖아요. 판매 취급소. 여기 문이 있을 것이고 여기가 배합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페인트 같은 것들을 저장하고 있겠다. 저장하고 있다가 배합을 하려니까 이걸 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그럼 가지고 들어가니까 여기서 배합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쪽에 물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단순하게 저장만 하는 곳이고요. 이쪽은 취급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위험물이 누출될 확률이 높은 곳이 어디? 취급하는 곳이 누출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험물이 유출되면 여기 턱을 먼저 막아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0.1m예요. 자, 여기 0.1m. 자, 내부의 체류한 가연성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할 수 있는 배출 설비를 설치하고, 자, 배합실은 1종과 2종이 있더라. 1종은 20배 이하. 어디가 더 강한 겁니까? 1종과 2종 중에서 2종이 더 규정이 강한 거예요. 왜? 더 많은 양을 하니까 조금 더 강화시켜야겠다. 자, 건축물의 어디에? 1층에만 설치해라. 보기 쉬운 곳에 판매 취급소라고 표시를 해라. 한 변의 길이가 0.6, 다른 한 변의 길이 0.3. 1종은 벽기 내가 여기 보면 내와나 불연으로 할 수 있고, 다만 격벽을 내와 구조로 해라. 격벽을. 보는 불연 재료로 하되 천장은 불연 재료로 해라. 창 출입구는 갑종이나 을종을 넣을 때 이때 창 출입구는 뭐로 해라? 망인 유리를 설치해라. 그래서 1종이 좀 완화가 좀 된 거고요. 2종으로 가시면 1층에 설치하되 벽기, 바, 보를 내와 구조로 하고 천장은 불연 재료로 하되 판매 취급소와 다른 부분은 내와 구조로 해라. 내와 구조라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연소에 우려가 없는 부분에 창을 두지 말래요. 40배니까 얘는. 40배 이하니까. 창을 두지 말되 갑종 또는 을종을 넣되 출입구에는 갑종 또는 을종을 넣되 연소에 우려받는 벽이나 창에는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라. 취급소 배합실에 대한 규정을 보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송 취급소 하겠습니다. 이송 취급소 하면 자, 개념적으로만 보시죠. 이렇게 보시죠. 바다. 유조선에서 주로 이제 고체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로 오겠지만 액체니까 탱크에 넣을 거예요. 탱크. 이 안에도 탱크가 있을 겁니다. 그럼 중간에 여기서 여기를 호스로 연결하겠죠. 호스로 연결해서 펌핑을 해주고 넘겨주면 배관을 따라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원거리에 있는
탱크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관이죠. 이거를 이송 취급소라고 해요. 왜? 이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탱크가 이렇게 해서 탱크로 가면 이건 이동이에요. 이동. 위험물이 이동. 하지만 이송은 이 순간순간 위험물을 만들거나 하지 않고 바로 받아서 넘기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송입니다. 가끔가다 TV에 보시면 배관에다 구멍을 뚫어서 뭐 몇 년간 몇 억 원어치 기름을 유출했다. 기름을 또 빼서 팔았다라는 뉴스가 가끔가다 나와요. 그러면 그 금액이 그냥 기하학적으로 세죠. 몇십억, 몇백억 단위입니다. 그게 뭐냐? 이송 취급소는 말 그대로 배관이에요. 이 배관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기름을 뺀다는 얘기예요. 유출했다. 그러다 걸려서 걸리는 사고가 많다. 즉 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배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배관을 안전하지 못한 장소에 설치하면 안 되니 설치 제외 장소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송 취급소 설치 제외. 얘는 철도 또는 도로의 터널 안. 철도나 도로 터널 안에다가 이송 취급소 배관이 지나가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효하게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철도, 도로, 터널 안. 두 번째,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 차도, 기럽게, 중앙 분리대 등에는 설치하지 말아라. 호수, 저수지 등의 수리의 수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수리란 우리가 먹는 물입니다. 수원이 되는 곳으로부터 설치하지 말아라. 또 급경사 지역,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 지역에는 이송취급소 배관을 설치하지 말아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송취급소 설치 제외 먼저 보시고 지하에 배관을 매설할 때는 안전거리를 둡니다. 자, 요거는 안전거리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거리 규정에 보면 제1외래매통 암 이송 모드라고 있잖아요. 암반 그 다음에 이송 탱크는 예방 규정에 모두 해라. 거기는 당연히 안전거리도 적용을 되더라. 그래서 안전거리는 일단 건축물로부터는 얼마? 1.5m 이상을 띄우고요. 지하가 및 터널로부터는 10m 어디 있었어요? 지하 탱크의 규정이 있었어요. 지하가 및 터널 10m 이상 띄워라. 탱크 전용실이 아닌 경우 수도법에 의해서는 얼마? 300m 이상을 띄워라. 그래서 요거 안전거리, 이격거리 중요합니다. 건축물로부터는 1.5m 이상, 지하가 터널 10m, 상수 300m, 그다음에 다른 공작물과의 보유 공지는 0.3m. 요거 지금 지하 매설을 배관이라는 거 이것도 중요해요. 헷갈리지 마세요. 지하 매설할 경우에요. 자, 그다음에 배관과 외면과 표면과 이격거리. 요거는 이제 지면이면 요 이격거리 얼마를 넣어야 되냐. 산들은 0.9, 나머지는 1.2m 이상 깊이로 매설해라. 지하니까 지하 땅 깊이로 넣으라는 얘기죠. 지상일 때예요. 이제 지상일 때 안전거리. 방금 전 건 지하일 때 뭐 건축물, 인근 공작물, 그 다음에 상수도의 수리, 그 다음에 터널 등과는 얼마 일정 거리를 띄우라는 거는 지하 매설일 거고, 이제 지상으로 노출된 거예요. 지상 노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안전거리의 기본 거리 있죠. 안전거리 3m, 5m, 10m, 20m, 30m, 50m. 기본적인 안전거리에다가 플러스 얼마를 해라? 15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스는 20m라고 했죠. 그래서 가스 15를 더하니까 35. 그 다음에 병원, 학교, 복지시설 등등은 30m이니까 15를 더하니까 45.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요. 가끔 이제 필기시험에 나오는 거. 판매, 숙박, 위락, 시설 중 연면적이 얼마? 1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일일 평균, 요거 무시하시고, 일일 평균 이용객이 얼마? 2만 명 이상일 때 45m 이상 안전거리 확보해라. 그 다음에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 얼마였죠? 50m 플러스 15 하니까 65. 그 다음에 철도 등이 추가된 겁니다. 철도 등 주택은 10이었어요. 그래서 주택 10 더하면 25.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철도,
주택은 25. 그 다음에 상수도, 수도는 300m. 자, 그래서 지상 배관 종종 나오고요. 최대 사용 압력에 따른 보유 공지. 예, 배관의 최대 사용 압력이 따라서 뭐 보유 공지를 달리하겠다.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요. 암기도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0.3, 1.0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도 3, 6, 9, 15도 안 맞고요. 예, 5, 9, 15라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십시오. 보유공지는 차라리 다른 거 보유공지를 암기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이것만 암기했더니 또 달랑 또 암기할 것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펌프 등의 보유공지. 기본은 펌프는요, 보유공지가 5개 탱크도 마찬가지였고요. 펌프라고 하면 3m 이상이에요. 그래서 보유공지가 1메가파스칼 미만일 땐 3m, 1에서 3 미만일 땐 5m, 3이 넘어가면 15m. 이것도 종종 나오는 거라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고. 긴급 차단 밸브. 긴급 차단 밸브란 이렇게 배관이 쭉 해서 몇 킬로로부터 알 거예요. 주로 이제 인천 앞바다에 배가 와서 그걸 어디 수원까지 보통 이송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수십 킬로잖아요. 수십 킬로니까 중간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배관을 잠가야죠. 이 배관을 잠가야죠. 그걸 뭐라고 한다? 긴급 차단 밸브입니다. 긴급 차단 레버는 15cm 이상의 이동 탱크였고, 이거는 긴급 차단 밸브예요. 밸브. 도심지를 통과할 때는 4km, 그 밖에 산림지역을 통과할 때는 10km 간격으로 긴급 차단 밸브를 설치하라. 그래서 중간에 유출이 되면 잠그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 호수, 해상, 해저, 터널, 도로나 철도 등을 횡단하는 경우에는 어디에다 설치해라? 양끝. 중요한 건 한쪽이 아니라 양끝. 횡단하는 부분은 양끝. 다만 횡단하는 부분이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아요. 예, 그 경사가 좀 있다. 그러면 양쪽 다 잠글 필요 없이 한쪽만 잠가도 된다. 그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양쪽 끝에다가 긴급 차단 밸브를 설치한다. 자, 배관의 경로에 설치하는 기자재 창고의 비축물, 이거 가끔 나오는데요. 3%의 포소화약제 400리터 이상을 어디에다가 긴급 차단 밸브가 있는 곳에 비치하라는 얘기입니다. 방화복 5벌 이상, 삽이나 곡괭이 5개 이상. 네, 가끔 나오는 거 400리터에 3% 포수용액이라는 거. 그다음 이성취급소의 접지, 뭐 이성취급소 말 그대로 접지를 해야 된다 정도 보시고, 경보설비. 자, 이송취급소, 이송기지에는 비상벨이나 확성장치, 그래서 여기 확성장치가 있어요. 비상벨 또는 확성장치. 가연성 증기가 발생하는 곳에는 경보설비를 설치하라. 경보설비. 그래서 이송취급소의 경보설비에는 비상벨, 확성장치, 그 다음에 경보설비예요. 자, 일반 취급소 하겠습니다. 일반 취급소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만 해드렸는데, 주유, 이송, 판매, 취급소 이외의 모든 취급소는 전부 다 뭐로 한다? 일반 취급소를 합니다. 이건 규정 잡기가 힘든 거. 법으로다가 제재를 하려니까 법에 대해서 너무 많은 법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일반 취급소를 그냥 통합시켜버린 거예요. 또 보시면 기본 30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기능사 문제에서는 30배만 나오면 좋겠는데 가끔 가다가 온도 문제가 가끔 가다 나와요. 그래서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니까. 보시죠. 분무조장 작업은 30배, 분무조장 30배, 다만 2사. 근데 또 특수인원을 제외한 거. 세정작업 30배. 근데 인하점 40도 이상인 위험물에 해당하는 세정작업이에요. 열처리 작업 30배, 이건 또 70도씨래요. 암기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정은 40배, 열처리는 70배, 나머지 지금 다 30배예요. 보시면 보일러 30배, 여기는 인하점이 얼마? 38도 이상. 그 다음에 충전하는 일반 취급소고요. 여기 옮겨 담는 거, 옮겨 담는 게 지금 40배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다 30배를 보시고 옮겨 담는 거는 40배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외우실 게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유압장치 옮겨 담는 거 40배, 유압장치 50배. 나머지 절삭 30배, 열매체 30배. 다만 여긴 고인화점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굳이 고인화점은 따로 암기 안 하셔도 돼요. 정리해드렸잖아요. 인화점이 100도씨 이상인 거. 그것이 고인화점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니까 기본은 30배로 보시고 유압장치가 50배에 옮겨 담는 것이 40배. 나머지 다 30배를 뭐로 한다? 일반 취급소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화학시험도 뭐 30배 나옵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요. 문제풀이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죠. 지금 이제 취급소에서 다 한 거고요. 취급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유취급소라 그랬어요. 자, 주유취급소. 주유취급소에 뭐예요? 공지래요, 공지. 주유공지죠. 주유공지는 너비가 얼마? 15에 길이가 6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면 답은 4번. 길이가 15, 너비가 15, 길이가 6. 그래서 너 6 길이로 암기하시는 게 좀 안 헷갈리실 겁니다. 이거 할 때마다 헷갈려. 자, 그 다음에 문제. 주유취급소 표지에 주유중 엔진 정지라고 되어 있다. 한 변의 길이가 0.6, 다른 한 변의 0.3 이렇게 써있다 그랬어요. 여기 0.3에 0.6. 이것 때문에 한 변의 길이란 말이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주유중 엔진 정지 써 있으면 바탕은 무슨 색깔? 바탕이 황색 바탕, 글자는 흑색. 답은 1번밖에 없네요.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 다만 거꾸로 된 거 있었죠? 위, 험, 물이라고. 어디요? 이동 탱크 저장소 전면 또는 후면에 있는 거. 이거는 흑색 바탕. 글자는 황색의 반사도료. 두 가지를 같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유취급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는 거. 주유취급소에 딱 특정하게 몇 가지를 정해진다 그랬죠. 자, 볼링장 또는 대중이 모이는 체육시설? 안 되죠, 이거. 대중이 모인대요. 다중이 모이는 것도 안 돼. 주유취급소 관계인이 거주하는, 주유취급소에 관계인이 거주하는 주거시설은 인정해주겠다. 세정 또는 정비, 간이 경정비를 위한 거. 그 다음에 주유취급소를 출입하는 사람의 점포, 그 다음에 휴게음식점 정도는 인정해주겠다. 답은 1번이겠네요. 주유취급소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주유원 간이 대기실의 바닥 면적은 얼마라 그랬어요? 최소 면적 2.5라 그랬죠. 2.5. 자동차 등에 주유한다. 그래서 주유는 5만, 고속도로는 6만, 급유 5만이라 했어요. 도로 경계선은 다 4m. 그 다음에 고정 주유와 주유설비와 주유설비 상호간, 급유와 급유 상호간 4m 이상. 답은 1번이겠네요. 자, 주유원 간이 대기실의 적합 기준으로서 틀린 것은 주유원 간이 대기실은 불연재료로 해라. 그 다음에 바퀴는 부착되어 있지 않은 고정식으로 해라. 근데 부착되어 있지 않은 차량의 출입 및 주유 작업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라. 맞고요. 바닥 면적은 2.5제곱 이하로 해라. 맞죠? 그럼 답은 두 번째가 되겠네요. 바퀴는 부착되어 있지 않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주유 취급소의 시설 기준 중 옳은 것은 보일러 기름 얼마 치는다고요? 10,000원 치는다고 그랬죠. 1만. 휴게 음식점 설치할 수 있다. 고정 주유 설비와 도로 경계선까지는 4m 이상으로 해야 된다. 주유관의 길이는 얼마? 5m다. 이동 탱크 저장소는 50m다. 옳은 것은 휴게 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다. 2번이겠네요. 자, 주유 취급소의 고정 주유 설비, 고정 급유 설비 사이 모르면 그냥 4m 쓰세요. 4m가 가장 많다. 벽 담이면 2m.
단 계구부가 없다 그러면 1m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유 취급소에서 자동차 등에 주유하기 위한 전용 탱크, 자동차 등의 주유 5만이라 그랬죠. 5만. 600은 간이 탱크, 2,000은 폐유 또는 윤활유, 고속도로는 6만. 다음 문제. 주유 취급소에서 고정 주유 설비의 주유관 길이는 몇 미터 이내로 하되 그 선단은 유효하게 정전기 제고할 수 있는 설비를 해라. 고정 주유관의 길이는 5m. 다만 현수식은 반경 3m,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현수식 종종 나옵니다. 같이 보시고요. 판매 취급소의 위치 및 시설로서 옳은 것은 건축물의 어디 지하에다가 지하층은 없죠. 1층에만 설치해라. 지하층이랑 부분 없고요. 반드시 1층만 있습니다. 2층이란 말 없고요. 그래서 판매 취급소는 답은 두 번째가 되겠네요. 자, 1종 판매 취급소의 지정 수량 1224, 1종은 20배, 2종은 40배. 얘가 1종, 이거는 2종. 답은 20배가 되겠네요. 이송 취급소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철도, 도로, 터널은 안 된다.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의 차도 길게 중앙 분리돼 안 된다. 지형 상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한 곳, 필요한 조치를 했대요. 이거 되겠죠? 4번 급경사 지역으로서 붕괴의 위험이 있다. 붕괴의 위험이 있는 곳은 안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취급소에 대한 거 주유, 그다음에 판매, 이송, 일반 취급소를 했습니다. 취급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유 취급소고요. 주유 취급소는 주유 공지와 용량에 대한 부분, 가장 위험한 건 뭐 유동대전에 의해서 주유량이 갑자기 유속이 빨라지면 유동대전에서 화재가 나더라. 정전기에 대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유량, 급유량을 정한다라는 걸 포인트로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총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험물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